자,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오바마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 이 Affordable Care Act가 시작된 것은 2014년이죠. 2012년부터 이제 물밑 작업을 해서 실제로 시행된 것은 2014년부터 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었고 또 at the same time 정말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도 했죠. 보험료가 올라서. 아니 보험이 원래 없었던 사람도 많잖아요. 보험이 원래 없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제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고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액트의 그 목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포더블한 금액으로 모든 국민에게 헬스 인슈런스를 다 이제 전해주자, 가지게 해주자. 근데 특별히 거기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예방을 통해서 치료 말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헐거운 플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무슨 종합검진 이런 거는 다 프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방을 해서 미리미리 찾아내서 더 나중에 더 크게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막자 이러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다 있잖아. 유럽도 있고 뭐 캐나다도 있고 왜 미국만 없었을까요? 결국은 코스트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이 오바마 케어가 생기기 전에는 어땠냐면 모든 사람들이 인슈런스를 들려고 그러면 언더라이팅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심사하잖아요. 건강 심사. 이 사람이 이 풀에 들어오면 과연 이 풀이 건강하게 파이낸셜리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너무나 많은 익스펜스가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웬만한 정말로 보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받아주고 뭐 받아줘도 또 비싸게 나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제 원리로 이 보험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그릇에다가 다들 일부씩 넣어.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100불 갖다 쓰고 그 다음 사람이 100불.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일부씩 넣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100만 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가 없어지니까 그 다음 사람이 100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아프고 수술 받아야 되고 치료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을 못 들지 들어가는 못한다. 거죠. 그러니까 경제의 논리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보험이 뭐 생명보험도 그렇고 헬스 인슈런스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 봐서는 큰 개 같은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넣어서 하나 풀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론은 그런데 사실 그게 이제 워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회사가 크면 맞아. 셀프 인슈어 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 그렇죠. 그래도 딱 그 맞아요. 개념인 건데 해놓고 노니까 아픈 사람만 엄청 들어오는 거죠. 근데 사실 건강한 사람 안 들어오고. 돈을 안 내는 거지. 오바마 케어에서 굉장히 그 오바마 케어가 생겨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진짜 그 2014년도, 15년도에는 진짜 아픈 사람. 정말로 그동안에 많이 아프고 그런데도 보험을 들 수 없던 사람들. 그러니까 보험료가 높고 안 높고 돈이 많고 적고 간에 너무 아픈데 나는 보험이 필요한데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안 받아주니까. 근데 오바마 케어가 생김으로써 노 언더라이팅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처음에 2014년에 시작될 때는 어떠한 심사도 하지 않고 어떤 기저질환이 있어도 다 받아줬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원어보다 굉장히 스페셜한 그 피처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그 혜택을 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 이제 뭐 다시 나갔으니까 회사 이름을 말해도 될까요? 뭐 H라는 컴퍼니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처음에 이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각광을 하면서 그 보험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이제 보험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동안에 못 들어간 사람들 와장창 들어가지고 이 로스 레이쇼가 그냥 완전 천정무지를 그냥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철수. 그 다음에는 철수. 그래서 메이저 컴퍼니들이 다 빠졌지. 철수한다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철수했다는 거는 그 이제 오바마 케어에서 할 수 있는 그 리스트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오바마 케어를 안 하겠다. 개인 개인 보험은 안 하겠다.
그 스테이트에서. 그죠. 그 스테이트에서. 이게 이제 그 민영 보험 회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료 보험을 민영 보험 회사에서 관리를 하니까 보험 회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할 수가 절대 없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컴퍼니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때 처음에 나올 때는 뭐 PPO는 아니지만 거의 PPO 비슷하게 POS가 PPO처럼 작용을 하면서 자, 다시 이는, 언니 근데 뭐냐? PPO가 뭐냐고. 네, 뭐냐? 우리가 그 보험의 어떤 그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PPO를 얘기하자면 반드시 HMO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계예요, 네트워크. 내가 갈 수 있는 닥터, 내가 갈 수 있는 병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HMO 먼저 설명을 하자면 HMO는 인네트워크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여기서 여기 안 들어있는 메디컬 프로바이더한테 가게 되면은 나는 내가 다 내야 돼요. 보험 없는 거지. 없는 거죠. 이머전시만 빼놓고. 근데 PPO나 even POS나 이런 거는 in and out of network이 있어요. in and out of network이 있어서 물론 in network을 가야만 내 돈이 가장 적게 들고 out of network으로 갈 수는 있지만 내 돈이 조금 더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out of network의 그 프로바이더한테는 돈을 더 줘야 된대요. 이런 협정 가격이라는 거를 만들기가 힘든 것 같아요. HMO에서 네트워크 안으로 묶어놨을 때처럼.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컴퍼니들은 오바마 케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회사의 플랜들은 적어도 개인 보험은 죄다가 다 HMO예요. 네트워크 안에 있는 네. 의사한테만 갈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올해 플랜 같은 2023년 플랜을 보면은 뭐 새로운 컴퍼니가 많이 나왔다고 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컴퍼니가 이제 막 나오는데 지역으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고 많이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조지아의 귀네 카운티를 보면 귀네 카운티에 병원이 뭐가 있어요? 놀사이드, 그죠? 놀사이드 옛날에 귀네 하스피럴 그게 있고 또 에모리. 거기 조금 이렇게 가면 에모리가 들어 있고. 거기까지가 maybe 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가야지 뭐 웰스타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그레이디라든지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데 어떤 컴퍼니가 짜잔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가격이 싸. 근데 에머리도 안 들어가 있고 이분 에머리까지 안 들어가 있고 예,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저쪽 웰스타, 뭐 풀톤 먼데 있는 먼데 병원만. 있는 데만 들어있다면 우리가 이쪽 귀네 카운티에 살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적당하죠. 말짱 헛거라는 거죠.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그 지역에 어떤 지역에 사시는가에 따라서 선택이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자꾸 선택 얘기를 하니까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바마 케어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시던가 새로 아니면 새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보험 회사로 바꾸셔야 되고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은 11월 1일부터 먼저 시작했죠, 지금. 1월 15일까지인데 종래보다 한 달이 이게 지금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면 종래처럼 12월 15일 전에 새로 가입을 하시든지 연장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두면 그냥 무조건 연장은 되는데 별로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의료보험을 대표적인 거를 얘기하면 우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제 뭐 저소득층 혹은 은퇴 후에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직장 의료보험이 있어요. 이제 직장을 다닐 때 직장에서 뭐 본인 부담금은 30%, 직장에서 70% 이렇게 부담을 해서는 직장 보험이 있고 또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 보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 자영업을 하시거나 뭐 어떤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오바마 케어라는 보험, ACA라는 보험을 들으셔야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오바마 케어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내는 돈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있어요. 이게 뭐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 의료보험을 드시는 분들은 소득에 따라서
뭐 어떤 분은 몇십만 원을 내고 어떤 분은 몇만 원을 낸다 얘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미국은 의료보험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저하고 저희 남편 둘이서 직장 의료보험으로 보험을 드는데 총 금액, 회사에서 내는 금액과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한 달에 1,400불이에요. 그것도 싼 거죠. 그치. 그러면 언니가 싸다 그러잖아요. 나는 속으로 이렇게 비싸지 했는데. 그러니까 보험을 맨날 보시는 분한테는 그것도 싸다 그러잖아요. 두 사람이 1,400불인데 만약에 애가 둘 있어. 그래서 2,000불 금방 넘죠. 그럼 2,000불이 넘는 돈을 한 달에 보험료로 내야 되니까 회사들에서 어떻게 하냐면 매니저급까지는 배우자는 들어줄게. 뭐 임원이 되면 자녀도 들어줄게. 근데 그 밑에는 본인 한 사람만 들 수 있어.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영업을 하시거나 혼자 독립된 그 어떤 기관에 속해 있지 않은 분들 당연히 필요하고 또 심지어 가족이 회사를 다녀도 자기 뭐 아빠가 회사를 다녀도 오바마 케어에 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오바마 케어는 1년에 한 번만 요 기간 동안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새로 가입하지 않다가 새로 네. 가입하려고 그러면 요 기간밖에 없고 네. 또 변경하는 것도 요 기간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직장 다니다 잘렸어. 그거는 스페셜 인롤먼트 피리드가 있어요. 그건 따로 예, 있어요? 예. 어. 직장에서 그만둔 지 60일 안에만 되면 그거는 1년 중 어느 때라도 가능하고 또 뭐 새로 자녀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것도 다 스페셜 인롤먼트 피리드에 들어가서 그거는 예외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내가 대학을 졸업했어. 근데 아직 직장이 없어. 백수야. 근데 돈을 안 버니까 보험료가 엄청 쌀 거 아니야. 보험을 못 들지. 왜? 미니멈 리퀘어먼이 있어요. 인컴 그게 리퀘어먼이. 지금 현재는 그 디펜던트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피부양자. 피부양자로 들어가가지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certain 그게, age까지는 그 그렇게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제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그러면 수입이 없으면 못 들어 오바마 케어? 없죠. 지금 현재는 못 들어요. 그게 파타임으로 일하면 되죠. 예외가 됐던 적이 한 번이 딱 있었는데 팬데믹 기간에 그게 뭐죠 그 저기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의해서 2021년도에는 미니멈 인컴이 안 돼도 다 누구한테나 다 보험이 제공이 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022년부터는 올해 초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니멈 인컴, 그러니까 파버티 레벨, 그게 다 정해져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이제 혼자 했어요. 2023년. 2023년도에. 그때는 13,590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100불 정도를 벌으면 되는 돼. 거니까. 파타임으로 일하는 예, 친구들은 그렇죠. 가능하네요. 가능하죠. 일부러도 파타임 일하겠다. 그러니까. 해야지. 자, 그러면 어쨌든 보험의 전반적인 종류, 뭐 그다음에 HMO나 PPO까지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오픈 엔로먼 해서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 작년하고 똑같아. 자기 인컴도 똑같고 뭐 다 똑같으면 사실 그리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를 작년에 선택했는데 이번에도 그냥 갈래요 하면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안 해도 저절로 리뉴가 되는 거잖아요. 인컴이 똑같으면은 인컴이 똑같고 뭐 이사 가거나 그런 거 아니고 아니면?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번 다시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이번에 내가 리뉴가 되는 플랜이 작년이랑 똑같았는지 확인을 해야지 좋아요. 왜냐하면 메디케어랑 같이 메디케어 그 MAPD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처럼 이것도 속에서 막 바뀌어요. 똑같은 플랜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안 줘요. 맨날 바뀌어요. 해마다 바뀐다는 해마다 뭐 코페이가 뭐 20불에서 30불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바뀌고 올라가. 또 아웃 파켓 맥시멈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맥시멈 어마운트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약값도 막 여기 있다가 졸로 가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오바마 케어를 많은 사람들이 들고 있어요. 아주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들고 있다면 그러면 매년 어떤 회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가지고 나올지 없앴을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걸 개인이 볼 수 있나요? 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메디케어랑 똑같구나. 볼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초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그 뭐 어떤 회사가 어떤 병원이 들어가 있는지 약은 뭐 어떻게 커버가 되는지 뭐 이런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조항들을 이거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에이전트랑 컨택해서 하시는 것이 나은 게 에이전트한테 부탁을 하셔도 피 내는 것도 없고 그거 중요하네. 그러면 오바마 케어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가입을 하던가 갱신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갱신을 하려거나 가입을 하려면 어쨌든 누가 어떤 조건을 주는지 뭐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키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인컴일 것 같아요. 내 수입이 얼마냐. 내 수입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료도 정해지고 그리고 어떤 플랜이 주어지는지도 찾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인컴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어떤 것을 인컴으로 잡느냐는 또 우리 여기 조이스가 있으니까 조이스가 설명을 다 해줄 것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어떤 닥터를 꼭 봐야 되고 어느 병원으로 꼭 가야 되고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심장이 안 좋다, 뭐 아니 간이 안 좋다 그치. 이러면은 그 병원을 가야 그렇죠.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 메디컬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니까 챙기고 또 나는 어떤 약을 계속해서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약값이 비싸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제일 약의 그 베네핏이 좋은 거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몇 가지를 정해 갖고 오시면 훨씬 플랜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